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공휴일이었습니다. 밤 9시입니다. 오늘 휴일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의 주식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바빴습니다. 밤늦게 제가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폭락을 한 것은 미국의 여성 미국 재무장관이에요. 제닛 옐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출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인사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놀라셨어요? 절대 놀랄 일 아닙니다. 또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기회다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얼른 받아 드시면 됩니다. 다시 그렇게 떨어진 주가들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S&P 500 또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팡플러스 종목들 보면 FNGS가 2% 이상 하락을 하고 팡플러스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10종목 기준으로 다 마이너스고 미국 테크 탑10에 있는 종목까지 13종목, 14, 15종목을 본다 그러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애플 무려 3.54%나 하락을 했어요. 또 아마존도 얼마나 기록이 실적이 좋았습니까? 2.2% 하락을 하고 또 엔비디아 정말 성장성이 큰 회사인데도 3.27% 말 한마디 이렇게 출렁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요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1.6%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도 보면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특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주 ASML 정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데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었어요. ASML이. 대만의 TSMC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향후 3년간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없다는 미국 중앙은행 FED 여기 다른 입장이에요. 여기와 우리나라 등 주요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논란이 앞으로 커질 전망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도 올랐을 때 기술주가 출렁이었죠.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선반영하는 탓에 금리 변화에 예민한 것입니다. 옐런 장관이 이날 현지 언론 주최로 열린 미래경제 서밋 행사에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가 지출이 미국 경제 그 큰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아요. 작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어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옐런 장관은 금리 급락 등 파장이 커지니까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공고한 건 아니라고 해명까지 했어요. 금리가 다소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파장이 커지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또 수습에 나섰어요. 이런 말 한마디 발언으로 증시가 출렁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수습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 지난 1분기 성장률 1.6%로 당초 전망이 1.3%였어요. 이것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디지만 생각보다는 빠른 경제 회복 속도예요. 물가도 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예요.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이자 인플레이션 여부를 가릴 그 기준선인 2%를 웃돈 것입니다. 또 국제 유가도 배럴당 60달러 중반까지 치솟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에 보복 소비까지 겹쳐서 물가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 이러한 점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타고서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가 억눌러온 공공요금 인상이 꼬리를 물게 될 겁니다. 서울시 의회는 수도요금을 8.3% 가정용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9년 만의 인상입니다. 또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밥상 물가라 그래요.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13%나 올랐습니다. 지난 2월에 16%, 3월에 13%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어요. 그러나 올 1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중에서도 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년 전보다 270%, 그러면 3배 이상 올랐네요. 특히 주부님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잘 아시겠네요. 팥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3배 이상 올랐어요. 3월달보다는 둔화됐다고 합니다. 3월달에는 4배가 올랐다고 해요. 또 사과 50% 올랐습니다. 달걀 37%, 고춧가루 35%, 돼지고기 10% 이렇게 계속들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산물은 지난해 장마, 태풍, 올초 한파 등으로 작황이 좋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물가는 원래 오릅니다. 물가는 2%, 3%씩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 돈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만 높으면 은행에 놔둬도 괜찮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물가 상승은 따라잡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마저 따라잡질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 놔두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집이 있는 분들은 또 그나마 괜찮아요. 집세 부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달 집세가 2017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집세가 날이 갈수록 3년 전보다는 2년 전, 2년 전보다는 1년 전, 1년 전보다는 올해 들어서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전세가 상승률 알고 계시죠? 월세 상승률 2014년 10월, 그러면 언제입니까? 7년 전이죠? 그때 이후 현재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 공포가 서민들 밥상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축수산물을 통해서 또 이런 수도세, 전기세, 또 이런 내 집 없는 사람들 집세,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은행에 날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요즘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별별 일, 별별 요소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오르고 어제는 미국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폭락하다시피 떨어졌다가 아마 오늘 밤에는 다시 아무런 이상 없이 또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 그렇게 떨어졌는데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열렸죠. 그런데 평일 주식시장이 열렸다면 그 충격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1997년도 IMF 때 그것은 미국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나라만 약 70%가 폭락했어요. 10만 원짜리 주식이 2만 5천 원, 3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아무런 여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때 그때는 미국에서 일어난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토막 이상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 세계의 이 파도가 별로 파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파장들은 전 세계에 다 여파가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의 일인데도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가, 주식의 등락에 아주 민감합니다. 401k라고 있어요. 퇴직연금이 이 주식에 다들 들어가 있어요. 또 주식 투자 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화, 경제, 금융 모든 것이 주식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주가의 등락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의 이런 등락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것들이 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 금융,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점점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꼭 그래야만 세계 경제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하고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